먼저 맨유와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이번 대회 3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4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완벽한 전적을 기록하며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14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주중 2위1 토너먼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완벽한 상승세를 탔죠. 공격수 안토니 마샬, 미드필더 에릭센, 반더비크의 부상이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은 휴식기 이후 6승 5무 1패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과의 리그 홈 경기에서 0대2로 지면서 무패 행진이 끝이 났는데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자주 비기면서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죠. EFL컵에서는 2라운드 트란미언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PL팀들을 제압하고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미드필더 조 윌록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주전 골키퍼 닉 포프가 퇴장 징계, 백업 골키퍼 두브라브카가 계약 문제로 출전하지 못하는 점도 악재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6승 2무 2패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역대컵 대회에서는 양팀이 8차례 만났는데 맨유가 7승 1패로 압도적으로 강했죠. 맨유의 흐름 역시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뮌헨과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에서 12승 7무 2패로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우니온 베를린과 승점이 같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 차이를 벌릴 필요가 있죠. 홈에서는 6승 3무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10경기 31득점, 8실점으로 공수균형이 좋았습니다. 지난 라운드 뮌헨글라드바흐전 2대3 패배로 각성 효과도 있죠. 주전 수비수 우파 메카노가 퇴장 징계로 마즈라위, 아이르난데스, 골키퍼 노이어, 공격수 코망, 마네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13승 4무 4패로 리그 3위입니다. 원정에서는 6승 1무 4패 16득점, 16실점으로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5연승을 달리다가 꼴찌 샬케와의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주춤했습니다. 주중 2위1 토너먼트 아약스와의 홈경기까지 치르고 와 체력적인 문제도 있죠. 주전 미드필더 안드라 시세페르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점도 악재입니다. 최근 7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4승 3무로 단 한 차례 패배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 우니온 베를린 홈에서 첫 경기는 양팀이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경기 자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4대0, 원정에서 5대2 대승을 거두기도 했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AS 모나코와 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는 리그에서 15승 5무 4패로 3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7승 2무 3패를 기록했는데 29득점 19실점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많았습니다. 리그에서 9경기 연속 무패로 흐름이 좋았으나 주중 UEL 토너먼트에서 레버쿠젠과 120분 혈투를 벌이고 온 만큼 체력적 열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기에르모 반데르손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악재이죠. 니스는 10승 8무 6패로 리그 8위입니다. 홈과 원정에서 성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7경기 연속 무패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랑스, 마르세유 등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수 니콜라 페페를 제외하고는 주전급 자원 가운데 부상자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6승 2무 2패로 모나코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1 시즌 이후에는 5승 1무로 니스의 압도적 강세였죠. 홈에서도 7시즌 연속으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다만 UEL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 사기가 좋을 순 없습니다. 상승세의 두 팀이 맞부딪히는 만큼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세유와 PSG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는 리그에서 16승 4무 4패로 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7승 2무 3패로 무난한 성적을 거뒀는데 12경기 13실점으로 수비가 다소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홈 2경기에서 모나코, 니스를 상대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리그 9경기에서는 7승 1무 1패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주전 수비수 사무엘 지고 미드필더 아민 하리시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불안 요소이죠. PSG는 18승 3무 3패로 리그 선두입니다. 승점 차이가 여유가 있긴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원정에서 8승 1무 3패를 거뒀는데 랑스나 스타드렌, 모나코 등 상위권 원정에서 모조리 졌습니다.
리그 재개 이후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PSG입니다. 수비진의 마르키뇨스, 누스 멘데스, 아샤프 하키미, 미드필더 헤나토 산체스에 이어 공격수 네이마르까지 부상까지 출전하지 못하는 점도 악재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PSG가 7승 1무 2패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번 달 초 컵대회 16강에서는 마르세유가 2대1로 승리했는데 PSG 입장에서는 지금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당시 포백 라인 가운데 3명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네이르마저 없습니다. 상위권 팀들 간의 대결인 만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마르세유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